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2015년도 2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면시 밑방 격자 구조로서 전연성이 우수한 금속으로 짝지어진 것은, 우리 면시 밑방 격자라고 하면 FCC 구조죠. 대표적으로 FCC 구조는 전연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뭐 구리나 알루미늄, 금 등이 있습니다. 또 은 정도가 있겠죠. 그것에 해당하는 보기가 2번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성이 풍부한 금속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열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불림, 가열후 공냉시켜 표준화한다. 그래서 노멀라이징이라고도 하는데, 불림, 공냉시켜서 조직을 표준화하는데 많이 사용하죠. 맞고요. 2번 풀림, 재질을 연하고 균일하게 한다. 그래서 담금질해서, 담금질이 아니라 가공경화로 단단해진 재료를 풀어주는, 재질을 연하게 하는 특징이 있죠. 풀림 맞고요. 3번 담금질, 가열후 선행시켜서 재질을 연화시킨다 라고 했는데, 선행이 아니고 급냉시켜서 재질을 연화시키는 게 아니고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올린 다음에 물속에 담궈서 강도 경도를 높이는 열처리입니다. 3번이 틀렸죠. 4번은 맞는 보기고요. 담금질을 하면 반드시 뜨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담금질만 하기에는 취성이 너무 커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뜨임을 해줘서 기계적 성질을 조금 풍부하게 해줍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지름 50mm인 원형 단면에 하중 4500N이 작용할 때 발생되는 응력은 몇인가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 단면적분의 하중인데, 단면적을 일단 먼저 구해야겠죠. 단면적은 지금 원형 단면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사용해야 됩니다. 4분의 파이가 3.14죠. 그리고 D, 지름값이 50이래요. 5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보면 1962.5 정도 나온대요. 제곱밀리미터로.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것이죠. 1962.5 분의 하중이 지금 4500이라고 했으니까 4500N을 나눠주면 약 2.3 정도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3 정도 나오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벨트와 비교한 V벨트 전동의 특성이 아닌 것은, 설치 면적이 넓어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V벨트는 평벨트와 비교해서 설치 면적이 넓을 필요는 없죠. 그냥 홈이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그래서 1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른 보기도 한번 보죠. 비교적 적은 장력으로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V벨트는 가운데 홈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서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정숙한 특징이 있고 미끄럼이 적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까요? 시험 전 단면적이 6제곱밀리미터, 시험 후 단면적이 1.5제곱밀리미터일 때 단면 수축률을 물어봤어요. 단면 수축률이라고 하면 원래 단면적 분의 원래 단면적 빼기 나중 단면적 곱하기 100이죠.
단면적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낮은 단면적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원래 단면적, 시험 전 단면적이 6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단면적 빼기 나중 단면적 곱하기 100 하면 되죠. 75% 정도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볼까요? 스프링을 제도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보면 특별한 단서가 없는 한 왼쪽 감기로 그린다 라고 했는데 왼쪽 감기가 아니고 오른쪽 감기로 그리죠. 1번이 틀렸네요. 스프링이 왼쪽으로 감겨져 있다고 하면 왼쪽 감김 방향이라고 표시를 꼭 해줘야 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원칙적으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무하중 상태에서 제도한다. 그쵸? 3번 간략도를 표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요목표에 기입한다. 그렇죠? 4번 코일의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1점 가는 세선으로 중간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동일 부위에 중복되는 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 순서대로, 그러니까 선의 우선순위를 물어봤죠. 선의 우선순위 외숨 절중 무치, 그걸 꼭 외우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 외형선, 그리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게 외, 숨, 절, 중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외숨, 절중, 무치를 꼭 암기하시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기아공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아공차는 진원도 공차죠. 진원도라고 하면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는 원이 진짜 원인지 완벽한 원인지 아닌지를 규제하는 공차죠. 그래서 가장 작게 인정할 수 있는 원과 가장 크게 인정할 수 있는 원, 이 사이 차이가 0.02란 얘기죠. 좀 그림을 좀 찌그러뜨리게 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바깥 둘레의 동일 평면 위에서 0.2만큼 떨어진 두 개의 동심원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파란색 동심원과 안쪽 파란색과 바깥쪽 파란색 두 개의 동심원 안에 들어 있어야 얘가 진짜 원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허용하는 그런 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도 볼까요? 제작 도면에서 제거 가공을 하면 안 된다. 4번이 되겠죠. 제거하지 않음, 가공 여부를 묻지 않음. 1번 제거 가공을 함. 그쵸?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기준 치수 파이 59망의 최대 실체 치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대 실체 치수, 실체 치수라고 합니다. MMS라고 하는데 여기 공차값에, 기하 공차값에 동그라미 M자를 사용하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구멍은 여기 단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이 부피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구멍이 최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피가 최대로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최대로 되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멍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부품의 부피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최대 실체 치수를 물어본다고 하면 이 공차, 치수 공차에서 구멍이 가장 작아지는 치수 50에서 마이너스 0.1을 뺀 49.8 49.8이 됐을 때
구멍이 가장 작아지니까 이 구멍의 부피가 가장 커지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가 가장 커지는 조건을 최대 실체 치수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 각자 맞물리는 한 쌍의 기어를 맞물린 부에 입구던을 그리는 선, 굵은 실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어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맞물리는 기어 한 쌍을 그리는 상태에서 입구던을 그리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텅스텐, 크롬, 바나드, 몰리브덴을 함유하고 고온 경도, 고온에서 경도가 유지되는 것, 그리고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고온 절삭이 가능한 절삭 공구 재료. 보통 여기 들어있는 이 원소들의 조합은 고속도강을 이야기하죠. SKH, 고속도강의 표준 조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도 보죠. 밀림 가공에서 상향절삭과 비교한 하향절삭의 특성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기계 강성이 낮아도 무방하다. 하향절삭이라고 하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고요.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절삭하는 거고, 공구는 이쪽 공작물은 공구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향절삭의 절삭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이 같은 절삭 방법이 바로 하향절삭입니다. 하향절삭은 이 공작물을 이렇게 내려 찍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작물에 이 충격 하중이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이 공작물은 결국에는 공작물이 기계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에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기계에도 힘. 그래서 기계 강성이 낮으면 안 됩니다. 하향절삭은 기계의 높은 강성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공구에 이 내려 찍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걸 버텨야 되니까요. 그리고 하향절삭은 공구의 수명이 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가공 표면에 광택은 적지만 표면 거칠기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래시를 꼭 제거해 줘야 합니다. 이송 방향하고 절삭 방향하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백래시, 나사의 뒤틈, 기어의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래시를 꼭 제거해 주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볼까요? 빌트업 엣지, 구성인선에 대해서 물어봤죠. 발생 과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빌트업 엣지, 공구 끝에 바이트가 있으면 공구 끝에 공작물의 재료가 이렇게 앞에 끼는 현상이죠. 그래서 처음에 발생해서 성장,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커져서 얘가 서로 균열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발생, 성장, 분열, 탈락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결함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9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삭수돌의 표시 방법 중 K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WA라고 하면 화이트 알루미늄에서 입자의 종류, 숫돌이 입자의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60은 입도, 입자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K는 결합도, 얼마나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V는 비트리파이트 결합제, 접착제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숫자는 5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숫돌의 호칭법 꼭 알고 계시 바랍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도 보겠습니다. 랩핑 가공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다. 그럼 먼지가 많이 생기죠. 랩이라고 하는 이런 원판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원판을 회전시킵니다. 여기에 랩제라고 하는 가루나 액체를 위에다 놓고 회전시켜서 이 위에 공작물을 이렇게 놓는 것이죠. 이렇게 누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랩하고 이 원판에 들어있는 랩제하고 돌아가면서 표면을 연삭시키는, 그래서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자 가공이라고 하는데, 현식 랩핑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죠. 이 원판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은 봤고요. 2번 가공이 복잡하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가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랩판을 여러 개를 설치해서 한 번에 돌리면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비산하는 랩제는 다른 기계나 가공물을 마모시킨다. 이 랩제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비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공작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마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가공면에 랩제가 남아있기 쉽고, 이 가공물에 랩제가 남아있기 쉽고, 이 랩제로 인해서 마모를 촉진시킨다. 랩제를 닦아내지 않으면 마모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테이퍼를 절삭하고자 한다. 이때 심압대 편의량을 물어봤죠. 심압대 편의량 X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테이퍼져 있으니까 2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 이 공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2 곱하기 L이라고 하면 전체 길이입니다. 50. 그리고 라지 D라고 하면 큰 쪽의 지름 36. 그리고 스몰 d라고 하면 작은 쪽의 지름 20.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0.16mm. 그래서 0.16mm 심압대를 편의시켜서 테이퍼 가공하면 위와 같은 테이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주축 회전수를 1000rpm으로 지령하는 블록. 그래서 주축 회전수를 계속 1000rpm으로 지령한대요. 그러면 주축 속도 일정제어, 주축 회전수 일정제어, G97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S값, 주축 기능이죠. 1000 넣고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CNC 선반에서 나사 가공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초 절임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사 가공 프로그램,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복합 고정형 나사 절삭 사이클 G76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G76은 두 가지 블록으로, 두 줄의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011060이라는 뜻은 1회 정삭하고 못다기량 1피치, 그리고 나사산의 각도 60, 이걸 나타낸 것이고요. 이렇게 두 개씩 끊습니다. 한 번 절삭량, 그리고 못다기량이 1피치다 라는 거, 그리고 나사산 각도가 60도다 라는 걸
01, 10, 60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Q가 최소 절입량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50이니까 0.05 최소 절입량이 0.05고 R은 정상 여유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나사 고래 치수, 그리고 그 위치, 그 다음에 P는 나사 산의 높이입니다. 나사 산 높이. 그리고 여기 들어간 두 번째 줄에 들어가는 Q가 바로 최초 절입량 1회 때 절입량이죠. 1000분의 35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0.35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0.35mm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값을 여기다 썼지만 여기다 써도 되는데 보통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줄 때문에 칸 때문에 줄이 바뀐 것 같아요. 여기서 2.0은 나사 피치값, 한 줄 나사로 생각을 하니까 피치값 2.0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사의 리드 값을 넣는 것이죠.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준비 기능 중 1회 지령으로 같은 그룹 기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G코드. 한 번 지령으로 해서 다른 그룹의 준비 기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G코드. 모달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달 코드. 한 번 코드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모달 코드는 G01이 있죠. G00, G01. 그래서 00그룹 이외의 그룹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 G코드 표에 보면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번호가 있습니다. 00그룹 이외의 것들은 다 모달 코드입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NC 선반에서 공구 날끝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G42 명령은 모달 명령이다. 모달 명령이 맞죠. 한번 지령하면 그 다음에 코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정 코드를 G코드 41이나 42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G40 코드 보정 취소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달 명령입니다. 2번 G41은 공구인선 우측 반지름 보정이다 라고 했는데 41은 우측이 아니고 좌측이죠. 좌측. 왼쪽. 틀렸죠. 3번 G40 명령은 공구 날급 보정 취소 기능이다. 맞죠. 4번 공구 날급 보정은 가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가공이 시작되기 전에 공구 날끝을 보정하고 들어가야지 정확한 치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죠. 머시닝 센터에서 G43 기능을 이용해서 공구 길이 보정을 하려고 한다. G43이라고 하면 플러스 방향 길이 보정이죠. 다음 설문 틀린 것은 우리가 머시닝 센터에서 G43 기능하고 G44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G43은 플러스 보정, 길이 보정 중에서도 공구 길이 보정 중에서도 플러스 방향이고 44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럼 지금 기준 공구가 2번 공구가 기준 공구죠. 그러면 90mm보다 더 큰 것, 얘는 플러스 방향, 플러스 보정을 해줘야 되고, 얘도 플러스 보정, 얘도 플러스 보정, 얘도 플러스 보정인데 4번 공구는 마이너스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G44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그쵸? 나머지는 G43인데요. 그 차이가 있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공구의 길이 보정 값은 10mm다. 1번 공구는 공구 길이가 100mm래요. 근데 기준 공구가 90이니까 10만큼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0만큼 보정해 준 거죠. 1번 맞고요. 3번 공구의 길이 보정 값은
120이니까 30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보정을 30mm를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 공구의 보정값 지금 보면 마이너스 40 차이가 납니다. 그럼 코드를 G44를 줘야 되고 보정값은 40이 맞지만 43 기능이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5번은 150이니까 60만큼 차이가 나서 5번 공구 4번 보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G43 기능을 이용할 플러스 방향 기호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방향 공구 길이 보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4번 보기는 3번 보기는 4번 공구는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도 보죠. 머신인 센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평면은 어느 것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G17이라고 하면 XY 작업 평면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XY 작업 평면이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한번 보죠. G40이라고 하면 공구경, 공구 직경 보정을 취소하는 거죠. 다음 G49라 그러면 공구 길이 보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얘기고, G80이라고 하면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만 봐도 지금 프로그램을 아예 초기화 시키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명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 직경 보정을 취소, 보정을 모두 푸는 거예요. 직경 보정 풀고 길이 보정 풀고 그 다음에 사이클 걸려 있는 것을 다 풀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 G91 증분좌표죠. 증분지령. 그래서 증분지령을 해라. 그리고 G28 원점 복귀를 하는데 Z축 증분지령을 해라. 그러니까 현재 공구가 있는 상태에서 Z축으로 원점 복귀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달 코드로 G91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G28 또 원점 복귀해라. 아까는 Z축으로 들어 올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XY 방향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원점 복귀. 그럼 원점 복귀가 완전히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혹시나 해서 공작물이 있어서 공구가 부딪힐까봐 먼저 Z축 방향, 높이 방향으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다음 G90 절대지령이죠. 다음 G92 공작물 좌표계 설정. 그 좌표계 설정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 끝났고 여기 T01 1번 공구를 불러오고 공구 교환을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계 원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계상에 고정된 임의의 지점으로 기계 조작 시 기준이 된다. 맞죠? 기계 원점이라고 하는 건 기계 메이커, 제작사에서 임의로 정한 기계 고유의 원점입니다. 2번 프로그램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공작물 좌표 원점을 이야기한다. 얘는 프로그램 원점을 이야기하죠. 기계 원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작물의 어느 일정한 점을 임의로 정한 점, 공작물 좌표의 원점을 임의로 정한 점을 프로그램 원점이라고 합니다. 기계 원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3번 조작판상의 원점 복귀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원점 복귀할 수 있다. 그렇죠. 제로 리턴이라고 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원점 복귀가 가능합니다. 4번 G28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상에서 자동 원점 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렇죠. 보통 증분지령을 이용해서 현재 공구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원점 복귀시키죠. CNC 선반 같은 경우는 G28 U0W0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